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눠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 지역의 조건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기 같이 왔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왜 특별히 저기 아까 우리 동네 의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동에 우리 동네 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료협동조합과 관련된 책을 하나 거의 완성이 돼서 지금 작가로서 등단을 그 책을 곧 낼 예정입니다. 그 책에는 뭐 다른 내용,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의료협동조합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누구나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더 의료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잘 아시는 분입니다. 혹시 대답을 질문해 주시면 더 풍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을 할까요? 네. 뭐 사회를 어떻게 할까요? 네. 몇 바퀴 지나니.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료사회복지가 저희도 개념이 너무 생소하고 활동이 너무 생소하니까 전문적인 질문도 좋고요. 정말 바닥 있는 질문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친절하게 해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편하게 거수하시고 그냥 하시면 어떨까요? 예. 여기 있는 질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진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모두가 조합원이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조합원들 원래는 이제 그 법에는 아마 그 의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중에 50% 정도를 조합원으로 보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나머지 50%는 일반인들을 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을 위한 무슨 저게 아니고 어쨌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라고 아파서 왔는데 안 봐드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아까 왕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조합은 아니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걸 계기로 또 조합을 알게 되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왕진이나 방문간호나 가정간호 이거는 우리 시스템 안에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수가도 있고 다 돼 있고. 근데 의사 왕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료기관들은 이제 그 1차 의료 왕진 시범 사업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가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진을 하면 보통 그냥 말씀드리면 한 번 왕진하면은 보통 비용이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30%를 환자분이 내시게 되고 그 모든 사람을 왕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왕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요. 예를 들자면 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뭐 말기 암 환자거나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수가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5%밖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도 5%밖에 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고 왕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합은 아니더라도 아프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그 병원의 문턱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최초 시작하실 20년 전에 시작하실 때 병원문이 높아서 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지금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복지나 이 메디컬 그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
아침에 그 병원을 가도 뭐 1,500원, 2,000원 주면 다 진료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각 군이나 면사무소에 그 장애인이나 아니면 모든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장애나 이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복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이 협동조합을 하면 이것도 어쩌면 수익 증진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그러면 그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런 그때 시점의 협동조합과 지금에 갖고 있는 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그 입장에서 그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먼저 하셨던 선배님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당연히 경쟁은 아니죠. 경쟁을 하려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수익은 물론 저희가 운영할 만큼 나야 되지만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협동조합원에. 그래서 이제 수입은 나지만 그렇다고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또 재정적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상업화돼 있고 이것이 얼마나 의료인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마 한번 병원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 굉장히 저도 저 가족들이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서비스가 엄청 화려해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게 정말 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좀 상업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 시스템, 그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 의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료협동조합을 그 당시 27년 전에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본 원리는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보건소나 그런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그게 더 많이 생겨서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서비스들이 가고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의료협동조합이 경쟁을 할 게 아니고, 그때는 의료협동조합 그냥 안 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 공공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오긴 굉장히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를 대긴 되게 힘들지만 여태까지의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 사고 방식들은 그런 정도의 복지 국가로 가기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추구하는 건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의료협동조합은 사실은 좀 자조적인 모임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다 복지 시스템 바꾸겠다 이럴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고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하는 자조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공공 서비스나 또는 뭐 민간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민간 서비스 어떤 좀 그런 충격이나 이런 시사점을 주고 그런 것들을 좀 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나중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상실 원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사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27년 동안 두 분이 단사 선생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다 양방이시니까. 지금 안성의 그 병원들의 분위기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협동조합 27년 동안 해오는 고장에서 일반 병원들은 어떻게 서로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의 분위기를
일반 사람들은 이 안성 의료 사회협동조 병원에 가는 사람과 일반 병원에 가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연관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전혀 모르고 사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뭐 친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척치거나 이러진 않고 저는 이제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원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지역 의사회나 이런 데 열심히 나갔고 그 원장님들하고 다 관계가 있었고요. 근데 그 후에 뭐 지금은 이제 의사회나 이런 의사회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27년 전에는 정말 가족 같은 의사회였는데 지금은 워낙 의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의사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회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오셨었는데 지금은 의사회 해도 아마 뭐 4분의 1도 안 오고 의사들도. 근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개인 의원들하고 막 경쟁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기 시작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스탠스 저희는 안 갖거든요. 경쟁을 하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의료비 덤핑을 한다든지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무지무지 싸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는 적절한 비용을 항상 받고요. 조합원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조합원들한테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 보건소나 또는 뭐 의료원이나 이런 공공의료기관과는 저희가 관계를 잘 맺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같이 해야 될 사업들도 있거든요.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은 잘 맺고 있고 일반 개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꼭 조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적정 진료나 이런 것들이 좀 퍼지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개인 의원에서도 뭐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적정 진료의 개념으로 가시게 될 것 같고 그런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실제로 안성 지역에는 수많은 병원들이 있고요. 안성에 저희가 6천 몇 세대라고 하지만 저희 조합원들도 다 다른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답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어요. 여기는 한 분 모시기도 지금 힘든데 네. 거기에 되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어떤 루트로 갈게 되시는지. 저희도 되게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농민위원회 세 분이 같이 저를 포함해서 세 의사가 셋이거든요. 양반만. 근데 원래 세 명이 계속 하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둘이서 했어요. 왜냐면 못 구해서. 홍보를 못 구해서. 근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아주 그냥 천사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저는 행복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의료활동이 얼마나 구하기 힘들겠어요. 저도 그거 알죠. 근데 어쨌든 루트는 저는 이제 초창기 멤버니까 사실은 저희도 항상 고민인 게 이게 앞으로 그런 의료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배경으로 아까 뭐 진료에도 같이 하고 주말 진료 나가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지만 이제 그 이후에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은 아주 다양한 루트로 들어옵니다. 사실 다양한 인맥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몇 분만 예를 들면 우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내과 선생님은 의과대학교 학생 때 이제 저희가 그 의료협동조합 연합회 내에 그 의과대학 모임이 있었어요. 의과대 학생들 모임. 그래서 그 학생들 모임을 조직을 해서 의료협동조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의 의료협동조합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거기 일본에 이제 같이 연수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의과대 학생 중에 한 분이 졸업하고 의료학교 끝내고 전문이 된 다음에 이제 오시게 된 케이스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저희가 가정의학과 학회 때 이제 사실은 가정의학과가 이런 지역사회 줄치, 지역사회 의료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야 되는 과거든요.
지금 많이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세션 정도 계속 학회 때마다 나가서 저희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뭐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할 때 우연히 참여했던 분이 어느 날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아주 안정된 그 루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도 의사들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의료협동조합 그 연합회에서 그 가정의학과 학회를 할 때 아예 부스를 제 홍보 부스 우리 어디 가면 이렇게 부스 차려놓고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서 그 학회 온 여러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그 선생님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이 그때 만나서 오신 분이 딱 오신 분이 그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 그 어떻게 하면 의료인을 수급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의료협동조합 내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매년 한 2번 정도 이렇게 같이 수련을 하면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인맥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의료인을 구하고는 있는데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사실.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말 그대로 좀 무식한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 활동하면서 이제 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의료인들 월급을 어떻게 줄 거냐,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이야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 전주에서 오신 의료사회부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원장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루에 몇 건을 진료를 해야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그 인력이나 그걸 돌리는데 도대체 하루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몇 건 정도를 해야 이게 가능할지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저희도 뭐 매번 그러니까 의사를 못 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급여를 충분히 못 드리니까 구하기가 힘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급여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하루에 몇 분 글쎄요. 급여가 어느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급여가 많으면 더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풀이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버는 환자들이 아니죠. 저희는 항상 지역사회 그런 1차 의료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미용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비만 치료라든지 이런 좀 돈이 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치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근데 저희 농민위원회 예를 보면 저희가 의사 셋이 있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환자 수가 한 100여 분, 3명이서 일하고 100여 분. 그러니까 뭐 1인당으로 나누면 30명, 40명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은 이제 겨우 적자면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적자라고 되게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현재 의사들의 급여 수준보다는 좀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여서 저희는 사실 의사급여 저도 잘 모르거든요. 다른 데에서 얼마 꼴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무심하게 한 10년 지내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랑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의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예를 들면 돈 20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이게 안 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오죠. 그건 완전 무시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어려워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치과 선생님들하고 좀 그냥 일반 의사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의사나 치과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좋은 선생님을 한번 잘 만나면 참 좋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구인이나 우리가 이제 가끔 의사를 하도 못 구하니까 그 흔히 하는 구인 사이트 같은데 구인 광고도 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분이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전화는 오는데 되게 저희들 기준에서 보면 좀 아닌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고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고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의료협동작을 이해를 하고 들어오는 분들만이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얘기를 좀 제가 저는 잘 얘기 잘 못하는데 너무 오래 정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안 몰랐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의료협동조합들을 보면 좀 잘 되는 데는 의사가 좀 적극적이고 주체성이 있고 이런 취지를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데는 잘 돼요. 잘 되고 이제 조합원들이 주체적인 건 좋은데 그 의사가 주체적이지 못할 경우에 그냥 이렇게 단순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유지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잘 이렇게 동의가 잘 되고 여기에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니까 너는 고용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의사가 얼마나 보람 있고 좋겠냐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도 할 테니까 제가 책을 쓴 게 그것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게 뭐 그냥 헌신적이어서 아니면 나의 것을 좀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이렇게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신뢰거든요. 근데 물론 아주 훌륭해서 신뢰를 뭐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걸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사용률, 뭐 주사제 처방, 그다음에 경영 상태, 이번 달에 뭐 몇 분의 환자를 이렇게 진료했고 이런 거 다 공개를 하고 의사가 어려운 게 있으면 조합원분들한테 또 요청을 하고 조합원분들이 진료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게 좋겠네요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의사가 필요한데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봐야죠. 가보는데 사실 개인 의원을 하면서 가보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조합원분들이 가라. 가면 그것도 근무로 다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담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가서 이렇게 앙전을 가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돈이 좀 나오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동의하에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의사로서는 사실은 의료 사업에서 일해야 의사다운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1차 지역에서 일하는 이런 1차 진료 의료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말 좋은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람 있었던 것 얘기해 주세요. 방금 다 말씀드린 거 어떤 약간 무슨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일상이 보람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합원 분들이 주인이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 처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주인이다 그래도 되게 주인의식을 잘 못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의원 선거를 해도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해도 이제 이 운영을 다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뭐 어떤 거를 뭐 의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그런 맨날 의사들이 당신들이 주인이에요 이러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나 이런 의문이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우리 생협위원회였는데 이제 좀 표적 실사를 받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문을 닫고 그 이제 자리를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이전을 하고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더니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서 홍보 활동도 해주시고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뭐 1일차 집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다시 진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표적이 돼서 뭔가 잘못한 게 생겼었고 이러면 왜 저래 이럴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웃으면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마다 이렇게 소개받아서 올 때는 이렇게 다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의사하기 참 잘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항생제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그 약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네네. 실제 그렇게 이제 적정 진료를 하고 나니 네. 그 환자들한테 약 복용률이 이제 줄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지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환자분들이 약을 조금 더 적게 먹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용을 이 약과 저 약과 한꺼번에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몰라서 이제 뭐지 쌓아놨다가 나중에 또 먹거나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안내 교육 이런 것도 같이 하셔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복용률이 조금 줄어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조금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리면 어르신들은 이제 왕진을 가면 약 정리해 드리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예요. 그래서 막 이 약 쌓아놓고 저 약 쌓아놓고 그래서 그 약을 정리해 드리는 게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 병은 저 병은 다니기도 하시고 뭐 다리 아프면 여기 가서 가져오고 뭐 하면 여기 가서 가져오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왕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약 저 약 좀 정리해드리고 그런 게 왕진 활동의 반은 차지하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평원이랑 같이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게 있었는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저희 이제 세계 의료기관에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르니 이제 한 3번 이상 왕래했던 환자분들의 진료 내역을 좀 분석을 해보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의원들에 와서 소비한 의료비도 적고 다른 의원에 비해서 적고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상급 의료기관에까지 다 가서 이분이 한 해 동안 소비한 의료비 지출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의료기관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적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의료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게 의료비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이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아주 큰 과제라 그거를 안성의료사협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랑도 좀 상관 있게 서비스가 많지만 의료비는 엄청 급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중심을 두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치의인 거죠.
주치의로서 그분들의 의료 이용들을 정리해주고 조정해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필요 없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CT를 찍어봐야 되나 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머리 아픈 분들의 글쎄 한 70-80% 정도는 목 근육이 뭉쳐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만 풀어줘도 금방 좋아질 거를 가지고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CT를 찍어야지 CT 먼저 찍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잘 듣고 잘 진찰하고 이렇게만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조합원들이 조합병원에 가서 그 이야기하고 지금은 병원이라는 데를 아파서 간다면은 의료 사업이 있다면 아프지 않더라도 가서 평소에 관리하는 그 주치의 개념으로 했으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교육받을 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수가에 안 들어가서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그쪽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실제 경영과 연관지면 또 힘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또 의료심사원하고 또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도 실제로 숟가락으로 올려줘야 그런 심사원 같은 데서도 조금 더 돈이 덜 나갈 것 같은 데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료 사업이 있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데와는 다른 자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건강실천단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 그래갖고 이제 건강 실천에 대해서 무슨 통증 강의도 하고 매주 같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건강 지침을 잘 수행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건강 리더를 먼저 훈련시켜서 건강 리더가 자기 마을에서 몇 명을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걷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고 카톡에 올려서 나 오늘 몇 보 걸었다 어쩌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조합에서 또 그런 교육 과정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만성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간호사를 따로 채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저하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성에서 잘 나오면 수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말하자면 이제 몇 단계가 있잖아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해서 그거를 얼른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나면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다 막 중풍을 입었다든가 이럴 때 재활을 하는 거, 이 정도 이제 4단계로 나눈다면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안 아픈데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는 거는 제일 첫 단계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조합원 모임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 이제 다 가면 지금 수가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따로 이렇게 일본에서는 반 모임이 없으면 의료 생협이라고 간주를 안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반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실정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건강 리더가 있는 분들은 있는 동네에서는 건강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임에서 우리 선생님 한번 나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따로 좀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진을 열심히 하는 거죠. 진료실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검진 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검진을 할 수 있으니까 검진을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실로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느낌이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실 분 마지막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의료 사업이 생기고 나서 그러면 조합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보고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이 의료 사업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사업이 가장 좋게 호응을 받고 있는지, 사업도 좋고 아니면 서비스도 좋고 그런 것들 저희도 좀 알고 싶거든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기까지 말씀해 주셔도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쨌든 여기 오면 좀 얻어 듣는 게 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을 때도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판단할 능력이 생긴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좀 저희는 의사가 많이 있고 의사랑 접촉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나쁘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모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소모임도 굉장히 많거든. 꼭 건강 모임이 아니어도 소모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지역 공동체를 지역에서 공동체성이 이제 상승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수명을 수명에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꼭 하나의 요소를 잡으라고 한다면 친구 수라고 해요. 아니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분에서는 친구 수가 제일 많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식 수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다른 거 소용이 없고, 그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제일 어느 기점에서 봤을 때 제일 좋다 이렇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공동체가 살아나면 의료 사업을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여기 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농촌 지역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방향, 우리가 꿈을 꾸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 2가지 정도의 측면을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농촌에 이제 여기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너무 노령화되고 이제 공동화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농촌 마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 사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을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돌봄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돌봄의 문제는 앞으로 아마 고령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예요, 진짜. 조금 있으면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거의 뭐 한 20%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농촌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런 마을 단위로 그런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의료 사업에서 만들까 이런 고민.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쓰면서도 봤는데 저희 이사를 하던 분이 마을에서 이장님을 하세요. 여자 이사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을에서 이장님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도 있으세요. 그래서 마을에 이웃에 있는 분이 그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요양 케어를 하시는 거죠. 이분의 말이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 데이케어 센터가 돼야 된다. 자꾸 다른 시설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 그 마을 사람 주민들 중에서 그런 요양보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필요하면 자격증을 따면 되니까요. 자격증 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따서 그런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게 가장 환자를 위해서도 좋고 효율적이고 비용도 별로 안 들고 그런 거라서 저는 제일 중요한 측면이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한 돌봄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시설에 자꾸 들어가면 가능하면 자기 집 또는 자기 마을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자꾸 어디 시설로 넣으려고 하지 마라. 시설로 들어가면 그분들은 그 신체 말로 무슨 좀 이렇게 막 그냥 버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족들로부터, 마을로부터, 우리 이웃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마을 단위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측면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관계를 가지고 하셔야 이게 정말 마을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그거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다 개인화되고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어디 헬스장에 등록해가지고 헬스를 열심히 할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서는 아주 유기농으로 아주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을까? 이런 고민들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얘기했듯이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 가장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료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건강을 증진시키는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아마 주된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방향을 갖고 그럼 의료기관은 뭐냐? 의료기관이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포스트라고 할까요?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실제로 수익도 나고 의료기관이 있으면 수익도 나고 그러면 그 의료기관이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료기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의 병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저희 안산의료사협에서는 그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의료기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여기서 새로운 꿈을 꾸신다고 하니까 특히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농촌 지역은 더욱더나 그런 쇠퇴해가는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너무 긴 시간 끝내도 되겠죠? 너무 그냥 큰 일을 너무 담백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첫 번째 이 교육을 꼭 여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베이스가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도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농촌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너무 웅장한 산을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기인 교육이 이렇게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19일 토요일 날은 의료사업을 또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이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의 의료사업을 직접 가서 거기서 하는 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사례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그곳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도 좀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늘보다 한 2배 정도의 숫자가 와주셔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얘기 다 됐으니까 오늘 뭐 너무 많이 가면 미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분 놓고 오신 분들 꼭 데려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 2주 후에는 저희 발기인 3차 교육을 마지막으로 교육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발기인들의 직접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많은 정보를 알아가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발기인 교육에 뭐 건의하실 사항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없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똑바로 또 더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발기인 교육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퇴장하시기 전에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이렇게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찍어야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여주십시오.